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거래일에 인사드립니다. 마켓나우 3부 진행의 김나혜입니다. 시장 참 오늘도 어렵죠. 오전장 분위기 저희가 살짝 요약을 해보자면요. 3분기 이제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DS 부분 영업이익에서 좀 실망스러운 결과를 내면서 시장이 장 초반에는 이제 삼성전자 주가 약세를 띄웠었는데 그래도 컨퍼런스 콜에서 HBM 관련된 이야기 하면서 지금은 좀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그러면서 3% 넘게 주가가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코스피 시장에서 외인들이 6거래일 연속 매도세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11월 시장에 대한 해답은 좀 어디에서 찾아봐야 할까요? 이러한 부분들 오늘도 마켓나우 3부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50분간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시 조금 넘어가고 있는 현재 구간 지수 흐름부터 먼저 챙겨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양 지수 혼조 양상 띄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그래도 오전장 개장하고 나서보다는 좀 낙폭을 줄이려는 시도 0.76% 이제 삼성전자가 반등을 하면서죠. 2,574포인트 선에서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안에서 SK 하이닉스 앞서 말씀드린 대로 3% 넘게 주가 밀리고 있고 삼성물산 지금 급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려 아연이 또 어제 가격 하한폭까지 내려간 이후에 또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 보이면서 이렇게 시총이 큰 종목들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 역시나 좀 부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쪽은요, 외인이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지수 상승에 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0.6% 상승한 742포인트 선 지금 위치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내에서는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조금 분위기가 약세 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3,456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6거래일 연속 매도죠.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3,600억 원 지금 매수 우위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의 외국인 물량을 개인이 받아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도 방향성을 어제부터 이제 계속 탐색하는데 일단은 매수 우위입니다. 159억 원 매수세 포착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나홀로 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402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 개인이 매도로 전환을 했네요. 58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 기관도 266억 원 매도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장을 움직이는 두 가지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슈는요. 오늘 삼성전자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3분기 확정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자면 3분기 매출액은 79조 987억 원,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요. 9조 1,834억 원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7%가 증가한 수준이었습니다. 성장을 한 거죠. 그런데 시장이 좀 주목을 했던 건 이 DS 부문이었습니다. 반도체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이 DS 부문 매출액이 29조 2,7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3조 8,600억 원으로 4조 원에 밑돌았는데 이 부분이 좀 실망스럽게 시장에서 작용을 했죠. SK 하이닉스가 3분기 영업이익 7조 300억 원 정도를 달성을 했다라고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삼성전자와의 격차가 3조 원 이상 벌어졌다라고 오늘 또 확인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었고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을 때 이미 시장의 눈높이를 좀 낮춘 상태였거든요. 이 DS 부문의 영업이익이 4조 밑돌 수 있다. 4조 2천억 원 정도, 이 안팎 정도로 전망을 했는데 그런데 그 낮춘 눈높이도 맞추지 못했다라는 부분 실망스럽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부문에서는요, 비교적 선방을 했다라고 확인할 수 있었고 시스템 LSI 파운드리에서는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라고 저희가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좀 반등을 한 부분, 컨퍼런스 콜에서 HBM과 관련된 메시지가 쏟아지면서 우리가 삼성전자 주가가 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주요 내용 좀 살펴보니까 4분기 그리고 내년 수익성 위주의 사업으로 포트폴리오를 개선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 나머지 세 가지는 모두 다 HBM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HBM3 8단과 12단 이미 양산 중이고 고객사에 공급 중이다라고 했는데 4분기 매출 비중이 50%가량 이제 예상이 된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3분기는 좀 부진했지만요. 그런데 이게 엔비디아와도 좀 연관이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이 주요 고객사의 콜 테스트 과정상의 중요 단계를 이미 좀 우리가 완료를 했고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고 있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주요 고객사라고 하면은 저희가 엔비디아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엔비디아 콜 테스트를 삼성전자가 통과를 하는 건가? 라는 기대감이 좀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HBM3E뿐만 아니라 6세대죠. HBM4입니다. 계획대로 개발 진행 중이고 내년에는 양산을 할 거야 라는 내용까지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관련해서는 일단 HBM과 관련된 내용들 이 부분 확실하게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팔로업 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코스닥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투자를 하실 때 국내 증시예요. 코스피에 좀 집중을 하고 계신가요? 혹은 코스닥에 집중을 좀 하고 계실까요? 올해 연초 대비해서 지난 29일까지 코스닥 하락률이 15.33% 그리고 코스피는요 2% 가까이 하락을 했거든요. 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하락률 격차가 13%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게 7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격차가 벌어진 게요.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이 왜 이렇게까지 좀 하락률이 깊어졌냐라고 보니까 2차 전지에 정말 업황 부진이 지속됐잖아요. 그 부분.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하반기에 좀 주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약바이오도 최근에는 시들시들합니다. 그러면서 전일 코스닥 거래대금이 4조 8,875억 원, 올해 처음으로 4조 원대로 뚝 떨어졌다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1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개인과 외국인은 이 코스닥을 좀 저점으로 판단을 한 건지 이 코스닥 상승에 좀 베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입니다. 이 코스닥 지수 150의 수익률 2배를 추종하는 이 ETF 지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에 순 매수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또 지난 3개월간 개인, 기관, 외국인 이렇게 3주체 중에 개인이 가장 큰 손실률을 기록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코스닥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라는 게 반증이 되는 내용이겠죠. 그렇다면 코스닥이 좀 추세적으로 반등을 하려면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좀 이런 힌트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 일단은 바이오와 2차 전지가 올라줘야겠죠. 바이오가 코스닥의 시총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바이오 쪽에서 가지고 있는 모멘텀, 미 생물보안법 반사이익 기대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기에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미 대선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든 바이오 쪽은 괜찮을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챙겨볼 수 있겠고요. 2차 전지는 미 대선 어쨌든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돼야 될 겁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경우에 좀 2차 전지주들은 약세를 띨 수 있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니까요. 그리고 유럽 보조금 이슈 등과 같은 이런 정책적인 불확실성 역시나 좀 해소가 돼야 될 부분이 있겠다. 라는 내용까지 저희가 챙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확실하게 좀 챙겨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이슈도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요, 이제 다가오는 11월 시장을 대비할 수 있는 내용들 또 꽉꽉 채워서 준비해 왔거든요. 남아있는 시간 동안 저희 마켓나우 3부와 함께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켓나우 3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시간 동안에는 이데일리 오은 정우영 파트너님과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파트너님 오늘 이제 좀 아무래도 시장의 이슈 삼성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확정 실적 발표가 됐고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파트너님께 삼성전자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한테 해주신 대답을 시청자분들께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돌아온 우리의 히어로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가 살아야지 우리나라의 내수가 삽니다. 삼성전자의 관련 업종 모두 삼성전자 관련돼 있는 우선주까지 합쳐가지고요. 발행 주식의 67%가 개인 투자자입니다. 한 435만 명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분들이 대부분이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이 지금 현재 이 마이너스 지금 물려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V자 급등을 통해 가지고 최소 6만 5천에서 7만 원까지만 가더라도요. 오늘 저녁에 돼지고기가 아니라 소고기까지 먹을 수 있는 분위기로 통해 가지고 시장의 소비 진작, 소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전장 한번 체크를 한 다음에 오후장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전장에는요. 사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 호실적을 통해 가지고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자본 지출 우려를 통해 가지고 시간의 하락과 함께 양 시장 모두 다 약세 출발, 다시 말해서 갭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시장은 10시 반 이후 11시부터 아주 큰 폭의 시장의 반등이 나타났죠. 다시 말해서 우리 조금 전에 앵커님이 모두 다 설명했는데 말 그대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컨콜 이후에 주요 고객사 컬테스트의 유의미한 진전을 통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 말 그대로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쪽에 이 진전이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4분기에는 HBM3E 판매 확대 전망을 통해 가지고 전반적인 투심이 10시 반 그리고 11시부터 아주 큰 폭으로 시장을 업앤다운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SK하이닉스는 HBM 시장 점유율 축소 우려와 함께 좀 하락폭을 좀 키우고 있죠. 다시 말해서 수급의 논리 그리고 HBM 양시장의 양시장의 그 시장 점유율의 우려를 통해 가지고 SK하이닉스는 약세 그리고 삼성전자는 강세 현상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객사 다시 말해서 밴드사들 다시 말해서 이 주요 이 거래처의 이 소부장 기업들도 명암이 엇갈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장의 이 관련 업종의 종목들이 오늘 업앤다운이 아주 강하게 나타났던 오전 시장인 만큼 내일 시장을 대비하기 위해서 마켓나우 3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가오는 이제 또 내일 시장 잘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차트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같이 살펴볼 수 있을까요, 파트너님? 네, 맞습니다. 네. 차트를 봐야지 시장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대부분이 이제 시장 설명을 하면서 차트 보고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거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접근하기 전에 종목을 먼저 보시지 않습니까? 자기 종목 아니면 시장의 종목을 보는데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지수 다시 말해 양 지수를 먼저 보고 현재 역배열이냐 정배열이냐 현재 강세장이나 약세장이냐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종목을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요. 지금 캔들 위치를 보시게 되면 오늘 오전장 약세 출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파락 출발 이후에 10시 반, 11시 이후에 삼성전자의 V자 급등을 통해 가지고 밑에 꼬리를 쫙 달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꼬리는 달리고 있는 반면에 양봉으로 전환을 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유가 뭐냐면 SK하이닉스의 하락률이 지금 현재 4%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2%, 반대로 SK하이닉스 4% 여파뿐만 아니라 현대차, 기아차,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모든 수급이 현재 삼성전자로 쏠리고 있다 보니까 양봉 전환은 못하고 밑에 꼬리만 달리면서 저가 매수에 대한 이 시그널만 좀 보일 뿐이지 돌려놓지는 못합니다. 자, 반대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분위기가 완전 틀리죠. 코스닥은 약세 출발 이후에 개파락의 양봉을 냈습니다. 5일선에 현재 망치를 만들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추세가 740선 행보하는 자리를 좀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오늘 오전장 SK하이닉스 반대로 삼성전자의 고객사라고 볼 수 있는 밴드사들은 대부분이 양봉 전환뿐만 아니라 급등을 패턴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12시 이후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지금 현재 개별주 중에서도 비중이 조금 높은 로봇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그리고 소부장까지도 끌고 올라가는 바람에 지금 현재 코스닥은 지금 현재 744.3883 지금 현재 개파락의 양봉이니까 거의 1%대 양봉을 만듭니다. 지금 수치로는 0.6 하나가 지금 포인트가 좀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그렇게 읽지 않죠. 시가 등락률입니다. 아침에 출발을 어디에서 했냐에 따라 가지고 오늘 그 바디를 읽어야지 내일 바디를 읽고 전략을 짤 수 있거든요. 오늘 망치 너무 좋습니다. 어떤 종목이라도 현재 밸류 관점의 종목으로 접근 가능하고요. 시가총이 상위 종목들 한해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한해서는 여러분들 오늘 종가 배팅 가능한 자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접근할지 잠시 후부터 제가 추가적으로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차트 추이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구간에서 2% 넘게 상승 중, SK하이닉스는 4% 넘게 밀리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 안에서 잘 지켜보자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이데일리 스핀에 활용한 투자 전략 확실하게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증시 현황 스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오후장에 어떤 테마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지 저희가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적 테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장비입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오늘 확정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HBM 쪽 이야기가 나오면서 반도체 소부장부터 지금 실적 테마 안에 CXL, SSD, 낸드, 반도체 장비까지 전반적으로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장비 쪽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기 테마입니다. 5G고요. 과대 낙폭에 대한 인식 덕분일까요? 오늘 솔리드, RF, HIC, 이노와이어리스, 에이스테크까지 상승불 들어와 있습니다. 역시나 한 종목씩 저희가 어떤 종목에 집중해 봐야 되는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기 테마 조류 독감입니다. 오늘 전해진 소식입니다. 이제 동해에서 고변원성 AI 확인됐다라는 소식에 반사수혜가 기대되는 기업들 현재 주가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류 독감 테마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업종상입니다. 2차 전지고요. 오늘 업종상이 5등에 위치해 있습니다. 성우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상장 첫날에 호된 신고식을 치렀는데요. 오늘 LNF는 반면에 4%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실적 테마입니다. 저희 반도체 장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반도체 장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오늘 긍정적으로 봐야 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삼성전자의 V자 반등이 아주 아름답다라는 표현까지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부터는 삼성전자는 우리의 희망이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삼성전자, 다시 말해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듯이 삼성전자가 살아야지 우리는 반찬이 달려지고 외식도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정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정말 제가 이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만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오는데
시장의 소비가 살아나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살아나야 됩니다. 자, 그런 이유로 해서 오늘 장비를 보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봐야 되는 쪽은 뭐냐면, 자, 오늘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테크윙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크윙을 보게 되면 역시 자, 이 하단에서 따라오는 이동평균선을 통해 가지고 자, 정배열이 만들어지는 순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특히 이동평균선 모두 다 밀집해 패턴을 통해 가지고 거의 4개월에서 5개월 동안의 거의 4개월이죠. 4개월 동안의 조정을 모두 다 지금 현재 소화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아쉽더라면 조금 더 빨리 좀 자리를 잡고 이동평균선을 밀집형, 다시 말해 수렴하는 자리를 좀 만들었으면 좋았을 건데, 좀 너무 낙폭 가대를 통해 가지고 이동평균선 따라오는 시간 차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테크윙, 다시 말해서 메모리 3사향 HBM 관련 장비의 납품 기대감과 함께 지금 현재 오전장에는 외국인이 들어왔다가 오후장에 차익 매도를 통해 가지고 이 물량을 그대로 기관한테 넘겨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이 자리가 자, 정배열 초입에 관통용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오는 음봉은 모두 다 자, 5일선 위에입니다. 5일선 위에 나오는 음봉은 아군의 음봉, 다시 말해 추세 우상향의 단봉에 소화하는 음봉으로 판단하시면 되되, 자, 오늘 종가 배팅 그리고 내일 이 종가에는 캔들이 자, 현재 100일선과 120일선 뚫어주고 끝날 수도 있고 못 끊어줘도 괜찮습니다. 내일 자, 100일선을 뚫어주는 자리가 만약에 양봉이 나오게 되면 자, 여러분들이 단기적 관점뿐만 아니라 추세를 좀 이해하시는 분들은 물량 따라가도 괜찮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셔야 될 종목은 당연히 자, 이 HBM 쪽에 관련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HBM 쪽에 PSK 홀딩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째 보면 오늘 21선 눌림목이 나왔습니다. 캔들 자세히 보시면요, 어제 단봉이었는데 오늘 개파락 출발했죠. 개파락 이후에 21선을 물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으로 5일선과 21선 모두 다 뚫었습니다. 개파락의 양봉이라는 거죠. 자, 5일선에 올려놓은 자리가 현재 밀집된 패턴이기 때문에 종가 배팅 가능하시고요. 장중 매매도 가능하십니다. 자, PSK 홀딩스도 동일합니다. HBM 투자 확대 소식과 함께 자, 실적 개선감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과 함께 자, 오늘 종가 배팅뿐만 아니라 내일 밀집형 패턴의 단봉이 나오게 되면 추세 우상향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이제는 매매 들어가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실적 테마 반도체 장비였습니다. 테크윙과 PSK 홀딩스 두 종목 모두 다 매수 유효하다라는 파트너님의 의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테마고요. 5G입니다. 이 5G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님께서 지난번에도 한번 짚어주신 바가 있는 테마인데요. 저희가 좀 5G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낙폭 가대로만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지 추세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아직 아닙니다. 네. 그때도 몇몇 종목들을 짚어드렸지만은 자, 이 과대 낙폭을 통한 V자 반등 이후에 다시 되돌림이 오는 모습과 함께 낙폭 가대는 여러분들 이 단기적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 낙폭 가대를 통해 가지고 지금부터 묻어서 간다라는 관점은 안 됩니다. 변곡점이 확실히 만들어지고 그 변곡점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으로 추세가 만들어지는 자리에서부터 좀 묻어서 갈고 끌고 가는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5G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G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5G의 종목은 첫 번째로 솔리드입니다. 자, 가수 솔리드가 아니고요. 장비 회사의 이 5G의 상장 종목입니다. 자, 이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는 없고 오늘 무엇보다도 거래량이 터지는 자리에서 60일선 기술적 반등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신규 주파수 투자의 본격 기대감이 살아있는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에 국내에 미국 주파수 경매 일정을 확정이 된 가운데 새로운 5G 요금 출시와 함께 더불어 신규 주파수 투자가 본격화될 예정으로 인해 가지고 올해가 아니라 사실 내년에 수혜될 전망이다 보니까 저점이 조금씩 이제 만들어지는 자리입니다. 최대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에서 60일선에 뚫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추세를 모니터링 하시면서 60일선, 20일선 쌍저점뿐만 아니라 짱꾹냉이 패턴이 나오는 자리에서부터 수급을 확인하고
보고 그때부터 따라 붙자라는 의견과 함께 지금부터는 모니터링 하자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셔야 될 종목은 이노와이어리스입니다. 자,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차트를 길게 보시게 되면 이게 정말 언제까지 빠질려나. 제가 재작년에 사실 이제 4,500억에서 5,000억이 봤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1,300억밖에 안 합니다. 너무 저렴한 가격의 이 통신업체이고요. 사실상 이 종목의 실적을 보게 되면 그럴 만한 올해는 이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대신에 유보율과 부채를 보게 되면 아주 건실한 회사입니다. 자, 스핀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최상단에 우리가 어렵게 재무제표를 보면서 더하기 빼기 할 필요 없이 그대로 적혀져 있습니다. 시가총액 1,300억에 유보율 4,000% 그리고 부채가 40%밖에 안 되는 초우량 회사입니다. 그러나 올해 실적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좀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바닥에서부터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 이제는 천천히 모니터링하면서 추세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보고 그 추세에 따라 가지고 매매 가능합니다. 중동 아시아 시장 5G 수요 확대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올해보다도 내년 시장을 위해서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과 함께 지금부터 모니터링하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장기 테마 5G였는데요. 이 5G 관련주들은 워낙에 장기간 주가가 밀려있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시청자분들께서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아볼 수 있을까 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솔리드와 이노와이어리스 두 종목 모두 다 일단은 수급과 추세 전환이 되는 부분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겠다라는 파트너님의 의견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조류 독감입니다. 이제 동해에서 오늘 관련 뉴스가 좀 나온 바가 있는데요. 조류독감 테마 파트너님 저희가 좀 단기적으로 역시나 바라봐야 되는 테마겠죠? 네, 맞습니다. 네. 어제 오후장 정말 어제 오후장을 보신 분들은 정말 국내 국장이 좀 답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특히 기관과 외국인들은 화장실도 한 번 안 가고 매도 클릭을 하시고 있는지 어제 오후장 3시간 내내 하루 종일 흘러내렸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오늘 오전장 양시장 개파락 출발했죠. 자, 그러다 보니 무엇보다도 시장에 약간의 트리거가 나타나는 이슈만 있어도 시간의 급등, 아침에 급등 출발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오늘 오전장에 조류 독감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갭상승 이후에 시장의 이 밸류 관점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밸류 체인의 종목들이 움직이다 보니 오늘 갭상승이 음봉에 깊은 음봉을 맞고 있습니다. 자, 오늘 들고 온 이유는요. 오전장에 이런 특징적인 종목이 나오게 되면 따라붙지 말고요. 오후장까지 꼭 지켜보자.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자. 그리고 갭상승이 운이 좋게 들고 계신 분들도 갭상승이 나면 일단 매도 후 재매수 관점으로 보자라는 이유로 좀 들고 왔습니다. 중앙배신입니다. 자, 중앙배신. 자, 강원도에서요. 고병원성 AI 확진 소식과 함께 백신 관련 종목들이 오늘 아침 일찍 급등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급등 이후에 바디 음봉을 깊게 냈습니다. 오늘 오전장 중앙배신에 오늘 참여하셨던 분들은 모두 다 100% 다 물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이렇게 오전장에 이 강하게 좀 시세가 날 수 있는 섹터의 단기적 관점에서 보는 종목들이 움직이게 되면 매도의 관점 그리고 좀 지켜보고 천천히 지켜봐도 괜찮다라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것이 있다라는 그 관점까지만 좀 보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종목은 이글팻입니다. 항상 고병행성 인플루엔자 AI 쪽 이 지금 조류 독감 움직이게 되면 단골 손님처럼 같이 따라다니는 친구죠. 이글팻입니다. 자, 오늘 이글팻도 동일하게 갭상승 이후의 음봉입니다. 오늘 참여하셨던 참여자들은 모두 다 물려 있기 때문에 내일 개파락뿐만 아니라 추세 이탈까지도 가능합니다. 지지 캔들이 나오는 자리에서부터 기술적 반등의 단기적 관점으로 보지 여러분들 끌고 가는 건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자, 여러분들 그런 단기적 관점에도 보자라는 이유로 오늘 들고 왔습니다. 네, 세 번째 단기 테마 조류 독감이었습니다. 일단 장 초반에 강하게 올랐다가 지금은 상승분을 굉장히 다 반납한 종목들이 많아서요. 혹시나 매수하신 분들 있으시다면 좀 주의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일단 이슈에 좀 단기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테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거든요.
파트너님 오늘 이제 성우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부품 제조사가 상장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좀 2차 전지 주들의 좀 온기가 돌아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또 아니네요. 그렇지만 2차 전지 종목 안에서도요, 이 좀 차별성이 좀 요즘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왜 그 업종 상위에서 음식료, 소매, 해운, 화학, 항공, 그리고 2차 전지 제약이 있는데 꼭 왜 5등인 2차 전지를 끌고 왔냐라고 보게 되면 이제 무엇보다도 2차 전지 쪽의 시가총액 비율이 상당히 높고요. 그 섹터의 산업의 업종 종사자뿐만 아니라 업종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징적으로 지금 추세가 어느 업종이 살아있냐라고 본다면 현재 2차 전지 종목들이 은근슬쩍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본다는 것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래 성장, 미래 가치,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매매 관점에서 봐야 되는 섹터를 읽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들고 왔는데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건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보십시오. 삼성 SDI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의 이 종목하고는 조금 추세가 틀리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현재 21선의 이 지금 현재 눌림목을 받고 있고 횡보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업앤다운 위아래 있든지 방향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추세라면 오히려 더 상방이 조금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트럼프의 해리스 다음 주에 미 대선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불확실성이 조금씩 해소되는 그 가운데 우리나라 현재 2차 전지의 주도주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것을 현재 추세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각형 배터리 사업의 구체화뿐만 아니라 중국의 이 JEV 인수 타진을 통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노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 제일 좀 각광받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제가 좀 더 다음에 131선 챌린지를 통해 가지고 급소가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편히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로 보셔야 될 종목은 당연히 테슬라발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LNF입니다. LNF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21선을 돌파한 이후에 개파락의 양봉, 어제 음봉을 딛는 오늘 양봉이 나옵니다. 추세가 이제는 완전히 거의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동평균선을 1차 돌파, 2차 돌파를 통해 가지고 매물 소화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 중입니다. 한 번 더 22선 눌림목을 받을 수 있으나 제가 볼 때는 61선까지 오게 되면 정말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고성능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시장 점유율을 본격 진입과 함께 자, 이제는 LNF는 모아서 가자라는 의견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제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시점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는 2차 전지는 이제는 다음 주 기점으로 해서 상당한 이 퍼포먼스가 조금 더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매수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업종 상위 테마는요. 2차 전지였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LNF 짚어주셨는데요. 두 종목 모두 다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파트너님의 이런 시장 전망들 정리를 해볼 텐데요. 파트너님 좀 시청자분들께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주식을 읽을 때 제가 천재가 아닌 이상 어떻게 2,500개 가까운 종목들을 알고 있을까요? 오늘도 이렇게 움직이는 흐름을 제가 어떻게 지금 2,500개 종목을 다 정리를 해서 볼까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보셨던 이데일리 스핀의 전광판 한과 이데일리 스핀의 차트를 보면서 저는 간단명료하게 여러분들 시장을 읽어드리는 것이 주식의 현명한 이 스마트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LNF 읽어드렸죠. LNF의 차트 상단에 보시게 되면 시가총액, 유보율, 부채, 자본금 그뿐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현재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왼쪽에 지금 보시게 되면 그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캡처까지 다 해놓고요. 기업 정보, LNF는 알 것 같은데 도대체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여러분들 어렵게 찾지 마십시오. 밑에 기업 정보 그대로 3년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실적료 그대로 5년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주가 궁금하세요? 아니면 경영진이 궁금하세요? 자,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셔야지 여러분들 매매를 할 때 간단명료하게 여러분들 분석을 할 수 있고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말과 함께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요. PC와 모바일 모두 다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 1313 챌린지. 안녕하세요, 김자림입니다. 오늘 삼성전자를 필두로 반도체주가 시장을 다시 한번 오후장 끌어내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느껴지긴 하죠. 그래도 이렇게 무거운 종목, 무거운 섹터까지 하루하루 이슈에 따라서 등락을 오가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불안한 마음으로 시장을 지켜보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거래대금도 많이 메말랐다 보니까 이렇게 한 종목이나 섹터로 수급이 몰릴 경우에는 좀 다른 섹터들 쪽으로 좀 많이 맥이 풀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종목에 선정하고 주도 섹터를 잘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겠는데요. 저희 1313 챌린지와 그런 고민들 하나씩 풀어나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챌린지 13% 수익률 목표를 위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종목 편입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9주차 힘차게 달려볼 예정인데요. 저희 단기 포트 수익률도 굉장히 좋다는 점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딱 하루 남았죠? 오늘 8가지 종목들 수익률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금요일에 편입된 두 가지 종목들 SK스퀘어부터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쪽에서 확정 실적이 나오면서 HBM 퀄리티 테스트 진전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좀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경쟁업체로 꼽히는 SK하이닉스가 낙폭을 확대를 하고요. 거기에 SK스퀘어까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장중 86,000원 깨뜨리면서 손절가 터치했고 수익률이 마이너스 9%권입니다. 리뷰 한번 진행을 해드리겠고요. 현대글로비스 역시나 파란불 켜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장중 낙폭을 좀 축소해 나가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미르 오늘 수익률이 마이너스 3%, 하지만 이미 예견이 된 바였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오늘도 조금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음봉이 나올 경우에는 우리도 좀 매도하는 관점으로 살펴봐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추가적인 하락 나오면서 차트상 음봉 보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전략도 오늘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JNTC는 이미 유리기판주 익절 처리가 됐죠. 7.76% 잘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스가 이제 우리 국내가 아니라 나스닥 쪽으로 시장을 선회해서 상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밝히면서 어제 갭상승 출발을 했는데 그 기세가 10% 이상은 아니었고요. 5에서 7%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익절 처리는 하는 방향으로 제시를 해주셨고 수익률은 6.5% 정도 나왔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가시죠. 네, 다음 세 가지 종목들 나와 있네요. 코스맥스 MBT 수익률은 1.18%고요. 5일선을 잘 타고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이 캔들이 5일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우리 파트너님께서 추세가 잘 살아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롭게 편입된 두 가지 종목들 모두 바이오와 엮여 있는 종목들인데 3분기 실적 시즌이 아직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나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들고 와 주셨습니다. 유바이오 로직스는 이제 콜레라 아니면 장티푸스 관련된 백신을 좀 주력으로 하는 업체인데요. 유비콜 S라는 콜레라 백신이 있습니다. 이제 고마진 제품이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캐파 확장까지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실적도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번 분기 매출마저도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배나 성장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고요. 오늘 바로 수익률 3.57% 챙겨가겠습니다. 그리고 동훈하나텍은 혈당 측정기 업체인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나 누적 매출이 이번 분기 1,000억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와 있고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하게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수익률이 0% 보합권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9주차 누적 수익률 지금 하단에 나오고 있죠. 6.15%입니다. 아무래도 SK스퀘어가 조금 아쉬운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수익률에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하루가 남았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남아있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주시죠. 네, 1313 챌린지 9주차 누적 수익률 6.15%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12%대 달성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SK 하이닉스가 밀리다 보니까 이제 SK 스퀘어도 같이 밀린 영향 탓이 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한 종목씩 파트너님께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네. 이제 현황 이렇게 리뷰해 주는 동안, 예. 동안 파트너님께서 옆에서 계속 이제 한숨을 예. 푹푹 쉬셔가지고요. 네. 근데 저희가 또 한 종목씩 조금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면목이 없습니다. 자, 이 오늘 그 플러스 6% 참 부끄러울 일인데요. 주간 단위로 10% 이상, 14% 이상의 여러분들에게 좀 약속을 좀 드렸는데 그에 있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리뷰 시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스퀘어입니다. SK 스퀘어가 좀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무엇보다도 SK 하이닉스의 하락 여파로 인해 가지고 동반 하락이 좀 나는 거죠. 자, SK 하이닉스가 오늘 마이너스 4.05의 양 매도로 인해 가지고 21선 약한 이탈을 했습니다. 자, 어째 보면 내일 하루 더 봐야 되는 거죠. 21선 이탈한다고 모두 다 세른 봉은 아닙니다. 하루 이틀 정도 보셔야지 무엇보다도 22선 눌림목 자리가 한다 더 나올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므로 자, SK 스퀘어를 보시게 되면 저는 오히려 더 21선 이탈한 오늘 자리가 어째 보면 내일 개파락의 양봉도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는 갭상승의 연봉, 내일 개파락의 양봉의 업앤다운도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들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내일 하루만 더 지켜보고 21선 지지 캔들뿐만 아니라 회복을 못하면 가감하게 끊어내시는 방향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는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자, 현대글로비스 실적 발표와 함께 장중에 3, 4%짜리 음봉을 내다가 다시 한 번 더 쭉 모두 다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망치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오후장에 시간이 좀 남아있죠. 이 시간대에 5일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관통형 캔들이 나온다면 내일 하루도 기대가 좀 됩니다. 다시 말해서 5일선을 돌파하는 망치가 나오게 되면 내일 갭상승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 예견되는 확률적으로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내일 하루 더 남았죠. 하루 더 보고 자, 여러분들의 추가적인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미러입니다. 자, 스튜디오 미러 말 그대로 웹툰 쪽의 관련 종목들, 웹툰 쪽 관련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작고요. 거의 테마 형식으로 좀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 그대로 시장의 오늘 밸류의 관점에서 보는 종목들이 움직인다면 테마 관점으로 보는 종목들은 오늘 약세 흐름을 좀 보일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개파락인데 바디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개파락의 단봉의 도치라는 것은 개파락 떨어지고 나서 그 선을 시초가를 지키면서 매물을 소화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5일선은 아니지만요. 11선 지지 캔들이 나오고 어찌 보면 내일 반대로 삼성전자의 갭상승과 함께 자, 반도체의 갭상승이 이후에 갭상승 음봉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더 오후장에는 기존에 살아있는 테마 쪽으로 물량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확률과 함께 스튜디오 미러도 내일 다시 한번 더 리뷰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코스맥스 MBT입니다. 자, 코스맥스 MBT도 동일합니다. 5일선 살아 있습니다. 강한 이 V자 급등을 통해 가지고 대기 배수가 계속 붙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은 약간의 외국인들의 매도로 인해 가지고 시초가를 좀 못 지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러나 자, 지금 현재 5일선 살아 있는 자리로 인해 가지고 내일 한 번 더 시장 좀 지켜보면서 한 번 더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받아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유바이오로직스입니다. 실적뿐만 아니라 현재 시장의 오늘 오전장, 오후장 대부분이 반도체가 움직인다 하지만 기존의 시장을 끌고 왔었던 섹터는 바이오입니다. 자, 아직 바이오 네이처셀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비보존 제약이 급등주 나오는 것처럼 유바이오로직스도 재료 살아 있고요. 특히나 실적, 호실적을 통해 가지고 자, 실적뿐만 아니라 이 미래 성장뿐만 아니라 백신, 이 바이오 쪽이다 보니 자, 오늘 시장 조금만 좋았다면 사실 이 장대 양봉도 나올 수 있는데 좀 아쉽지만은 현재 플러스권 그리고 내일 하루만 더 봐도 충분한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동훈 아나텍입니다. 자, 동훈 아나텍 같은 경우도 어제 장대 양봉을 세게 냈습니다. 오늘 개파락의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 팁 하나 알려드리면요. 자, 뭐 시장의 약세 흐름이지만요. 반대로 장대 양봉 긴 장대 양봉 중에서도 10%, 15% 이상의 장대 양봉을 냈던 종목들은 시장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오전장 개파락 출발하게 되면 대부분이 기술적 반등이 아주 세게 반등이 나서 개파락의 양봉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 동훈 아나텍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여러분들 단기적 트레이딩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어제의 장대 양봉을 통해 가지고 오늘 시작과 동시에 양지수 개파락 출발 이후에 동훈 아나텍의 저점에서 개파락의 양봉 짧지만은 2, 3%짜리 약간의 이익을 또 보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유사한 사례를 통해 가지고 다음에 매매할 때도요 장대 양봉 종가 매매뿐만 아니라 오늘 대외적인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약세 출발한다면 어제 장대 양봉이 났던 종목들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으로 만들었던 종목을 개파락 출발할 때 가감하게 들어가서 개파락의 양봉에
단봉에 양봉에 수익을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원아넥트도 오늘 개파락 양봉이고요. 추세 살아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일까지 충분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6가지 종목 1313 챌린지 안의 종목들 리뷰 도움 받아봤습니다. 대응 전략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내일 또다시 이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 도와주신다라고 하네요.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1313 챌린지 이제 9주차 아직 끝이 아닙니다. 파트너님. 예. 저희 또 내일 하루 남아 있거든요. 예. 저희 1313 챌린지에 이제 좀 구원 투수가 되어 줄 수 있는 종목 2가지 오늘도 준비되어 있을까요? 자, 오늘은 뭐니 해도 여러분들 시장은 이렇게 시장은 전개됩니다. 오전장, 오후장 오늘 제일 강했던 섹터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저녁 때 주식 TV, 방송뿐만 아니라 여러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회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 제일 중심에 있었던 그날의 중심의 이 이슈의 이 섹터들이 내일 아침 갭상승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오늘 제일 이슈가 삼성전자발, HBM 그리고 반도체, 장비, 소부장 쪽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두 종목 모두 다 반도체 쪽으로 좀 들고 왔습니다. 자, 두 종목 모두 다 오픈하고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센과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첫 번째 종목 네오셈입니다. 자,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요. 자, 무엇보다도 이 시장의 이 지금 최대 저점을 빨리 만들었습니다. 언제냐? 9월 26일 날 이 상한가와 가까운 자, 이 급등을 통해 가지고 행보 자리를 만들고 1차 돌파, 2차 돌파. 다시 말해서 이동 평균선 21선, 61선 1차 돌파, 2차 돌파를 통해 가지고 일단은 하락을 막고 변곡점을 만들 수 있는 기술적 자리는 일단 만들었거든요. 오늘 오전장 반도체 흐름에 따라 가지고 네오셈 같은 경우에도 한 9%를 움직이다가 오후장이 들면서 계속 좀 밀리면서 윗꼬리에 달리면서 현재 2.6%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이 모두 다 매수에서 매수로 전환되다 보니까 자, 오늘 윗꼬리가 달리는데 좀 내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글로벌 SSD 금사 장비 세계 1위입니다. 세계 최초의 CXL 1.1 메모리 금사 장비 상용화를 통해 가지고 사실상 내년 상반기를 좀 노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고, 자, CXL 생태계 확장에 따른 수혜가 최대 전망을 좀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글로벌 SSD 금사 장비 세계 1위인 만큼 자, 무엇보다도 CXL D램 금사 장비에 지금 삼성전자 납품을 통해 가지고 테마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가 움직이게 되면 제일 먼저 네오셈이 또 따라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내일 상승, 추가적인 상승을 통해 가지고 네오셈도 내일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목표가는요 14,000원, 손절가는 10,000원을 가지고 저 현재 포트에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도 동일하게 반도체 장비를 좀 들고 왔는데, 자, 반도체 장비 대부분의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증착 장비의 ALD의 제조업체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자, 무엇보다도 중국 수출 호조를 통해 가지고 3분기 호실적이 어느 정도 기대가 좀 되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실적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게 되면 5년치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할 때 매출도 중요하지만 매출보다도 영업이익이 더 중요합니다. 영업이익 대비 시총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올해 2024년도에 280억입니다. 그런데 올해는요 1,240억입니다. 1,240억, 거의 1,300억이 나오는데 전년 동기 대비 330%에서 340% 성장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3분기 실적까지도 기대되는데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전 분기 대비 44% 성장인 520억입니다. 실적뿐만 아니라 재료까지도 살아있고, 자, 최대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에서 거래량 터지고 양음량이 나왔습니다. 내일 기대해보면 하겠죠? 자, 하반기 해외 신규 고객 확보가 가시화되는 자리에서 양음량이 났다는 것은 추세가 완전히 이제 전환됐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사업 분할 철회를 통해 가지고 50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통해 가지고 자, 이 지금 시장에서 제일 밸류업뿐만 아니라 주주 가치 제고에 대한 모멘텀까지 얻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요 차트만 봐도 야, 자리가 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아무리 주식을 못 보더라도 자리를 보시게 되면 급등 양봉, 양음양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양음양에서 거래량이 끊겼는데 지금 며칠 전이었죠. 29일의 화요일 자리에 지금 양봉을 먹고 있다는 것은요 매우
모두 다 소화시키고 지금 현재 들어가는 물량 그리고 이 양봉을 통해서 들어갔던 물량은 신규 물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신규 물량이 들어갈 때는 앞으로 기대가 때문에 들어가시는 거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양음량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34,000원, 손절가는 28,000원의 포토에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오늘도 편입을 해주셨습니다. 두 가지 종목 모두 다 반도체였습니다. 첫 번째 네오셈, 주성 엔지니어링이었고요. 1313 챌린지에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종목이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10월의 마지막 날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시 11월의 첫날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